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에서는 분계라고 표현을 하고 실무에서는 전표라고 표현하는 복식부기를 이용한 재무제표의 작성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역시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배우셨죠. 각각의 사이드에 적당한 계정 과목과 금액을 적어야 돼요. 양쪽 금액은 일치해야 되고요. 이런 전표들은 보통 시스템에 입력을 해요. 더존이나 위하고 같은 광고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ERP에 전표를 입력을 하죠. 그러면은 보통 프로세스는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클릭 한 번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재무제표는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두 개의 전표가 들어간 사례를 보고 계세요. 첫 번째 전표는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현금으로 받은 전표예요. 두 번째 전표는 그 중에서 3천만 원을 생활비로 쓴 전표예요. 아직은 설명 안 들었으니까 전표가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두 가지 전표가 들어가서 시스템에서 이런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1억을 연봉으로 벌어서 현금으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 3천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썼으니까 결과적으로 자산으로는 7천만 원의 현금이 남아 있겠고요. 부채는 없으니까 이 7천에서 0을 빼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7천만 원 남아있는 모습으로 대차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재무상태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예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차를 한 대 샀어요. 비싼 차죠? 그러면 친구한테 자랑을 해야죠. 이번에 1억짜리 한 대 뽑았어. 자연어로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분양받았어.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정보만으로는 전표를 못 칩니다. 분계를 못 해요. 왜냐? 거래를 다 표현해 준 게 아니거든요. 거래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다시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차를 받았다고 친구한테 자랑을 했는데 무엇을 줬는지 이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복식부기의 사고방식에서는 무엇을 줬는지 그 정보를 추가적으로 기재를 해줘야 된다. 일반적으로 차를 사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을 사용했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는 자산과 자산의 교환 거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구매하는 방법이죠. 그렇다면은 이 방법은 이미 현금이 1억 원이 있는 상태를 전제를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현금을 주게 되는 거겠죠? 이 왼쪽에 1억 원이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옮겨줍니다. 이거는 재무상태표고요. 이게 전표가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왼쪽에 현금이 이미 있었는데 내가 갖고 있었어요. 이 현금을. 근데 이 현금을 줬죠? 이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현금을 여기서 삭제 이렇게 해버리는 게 아니고 전표에서는 이거를 오른쪽으로 기재를 해줘요. 왼쪽에 있던 걸 오른쪽에 옮겨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0이 된다. 그래야 이 장부를 보고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게 되죠. 이 현금을 어디에 썼죠? 여기 있습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자산을 사는데 쓴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대변에 현금을 써주고 왼쪽에 자동차를 써줍니다. 지금 복식부기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전표가 반영된 대차대조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현금이 없어지고 자동차로 바뀌게 됩니다. 부채는 지금 이 거래에서는 영향이 없고요. 자산과 자산의 교환 거래이기 때문에 자본도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현금에서 자동차로 바뀌는 이런 변화가 이 전표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하나도 없어도 현금이 단 1원이 없어도 우리는 차를 살 수 있습니다. 네. 빚을 내서 사면 되는 거죠.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요. 자산도 없고 부채도 없고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에서 리스, 할부, 캐피탈 등 금융상품의 명칭과 관계없이 나중에 갚기로 하고 빌려요. 일단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회계상으로는 전부 부채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차입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 차변에 자동차를 써주게 됩니다. 그럼 이 전표가 반영된 대차대조표는 이렇게 바뀌죠. 가계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금에 입출금이 없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장부에 반영이 안 돼요. 문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 복식부기에서는 이런 경제적 현상을 반영을 해서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작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늘어납니다. 자본은 0에서 0 그대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하나도 없어도 현금이 단 1원이 없어도 우리는 차를 굴릴 수 있어요. 전에 두 번째 방법은 빚을 내서 차를 사는 방법인데 나중에 줄게. 일단 차 먼저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지금 이 세 번째 방법은 빚을 내지 않고도 차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놀랍죠? 어떻게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네, 있습니다. 예. 부모님 찬스를 쓰면 되는 거죠. 아들이라고 한번 해보죠. 아들아, 요새 고생이 많구나. 내가 한 대 뽑아줄 테니까 끌고 다녀. 여기 키 있어. 야,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자, 이거 자동차 명의를 지금 아들 명의로 해줘야 돼요. 차가 엄마 명의로 돼 있으면 아들 재무제표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또 엄마가 일단 끌고 다녀 이후에 단서를 붙여요. 대신에 형편되는 대로 갚아라 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말씀드린 두 번째 자산과 부채 교환 거래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부채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하면 자식은 증여세 납부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안 갚아도 되고 차는 자식 명의로 하게 되면 분계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식의 자본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자동차 자산을 굴리는 거죠. 안 갚아도 되는 거니까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표가 반영된 대차대조표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산과 자본의 교환 거래가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앞에 두 개는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는 자산과 자산, 자산과 부채를 액면가 그대로 교환했기 때문에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을 안 하는데요. 지금 이 사례에서는 부모가 자식한테 공짜로 차를 줬기 때문에, 즉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한테 공짜로 차를 받았기 때문에 수익 개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전표를 이런 식으로 자본으로 직접 기재를 하게 되면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안 돼요. 기술적으로 성과 분석을 위한 손익계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본이 아니고 수익 계정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입력한 이 수익이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이렇게 잡혀서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자산 수중이익이라고 하는 수익이 되겠죠. 자산을 받아서 발생한 이익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 수익에서 비용을 뺀, 지금은 비용이 없으니까 이익도 1,0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이 이익이 나중에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결산 마감이라고 해요. 결산 마감에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이 이익을 자본으로 이렇게 돌려서 재무상태표를 완성을 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번째 사례의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시죠. 이 아들이 만약에 부모님한테 차를 받자마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받았으면 자기 거니까 팔아도 되죠? 1억 2천만 원을 받고 팔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럼 1억짜리 차를 1억 2천에 팔았으니까 2천만 원이 남게 되죠. 자동차와 현금, 자산과 자산이
교환 거래가 발생하면서 자본이 그만큼 증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본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익이 2천만 원이 났는데 1억짜리를 1억 2천에 팔았으니까 2천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그만큼 자본이 증가하는 요거를 자본이라고 기재를 해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손익계산서에 이 2천만 원이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자본이다 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지 않고 수익이다 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 처분이익을 이렇게 하나로 표현하는 걸 순액법이라고 해요. 자산과 자산의 교환 거래에서 차익 2천만 원이 남았다. 요거를 순액으로 기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동차 딜러상이 이 차를 팔았으면 그건 주업이니까 매출과 매출원가로 각각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은 분괴가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져요. 왜냐면 여기서 수익과 비용을 각각 입력을 해줘야 손익계산서에 이것이 표현이 되기 때문이죠.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이고 본질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순액법과 대비되는 총액법이라고 보통 교과서에서는 표시가 돼 있어요. 총액 1억 2천과 1억 총액 두 개를 모두 다 표현을 해주면서 2천만 원이 남은 걸 이 이익에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거죠. 회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회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해서 실질에 맞게 그리고 규정에 맞게 전표 또는 분계로 표현할 것이냐 라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는 계정을 어떤 계정을 사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금액을 얼마로 적을 것이냐,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